범죄 심리학 전공인 경기대 이수정 교수가 미래통합당의 특위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은미 기자, 왜 이수정 교수가 미래통합당의 이른바 성폭력 대책 특위에 합류하기로 한 거죠?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이수정 교수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성폭력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여성 인권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꼭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이 시점에 성폭력 대책 특위까지 같은 걸 만들어서 민주당이 부르든 정의당이 부르든 나는 갔을 거다. 근데 통합당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통합당에 간 거다. 정치할 생각은 전혀 없고 당은 중요하지 않았다 나에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이번에 그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때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참담한 심경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도 나서서 여성 인권에 도움이 되는 무슨 일이라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제안에 응했다라는 게 지금 이수정 교수의 입장입니다.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고 오로지 이제 성폭력 근절 또 성폭행에 대한 피해 예방 대책을 위해서 통합당에 합류한 것이다. 통합당에서 먼저 이제 제의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수정 교수의 얘기를 잠깐 먼저 듣겠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라는 명칭조차 사용하면 안 되는 듯한 이런 사회 분위기는 전 생전 처음 봤고요. 경찰에 뭐 절도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절도 피해자가 되는 거고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하면 사기 피해자가 되는데 왜 성희롱으로 신고를 하거나 뭐 이번에 성추행까지 있었죠.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면 왜 피해자가 안 되고 피해 호소인이 돼야 되는 건지 뭐 성범죄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자격 요건이 필요한 건지 뭐 심지어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 괴이한 현상들이다. 네, 근데 이 이수정 교수는 사실 정치적으로 어느 진영이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잖아요. 원래 이제 범죄 심리 전문가고 저희들 이제 방송에도 많이 나오신 분이라 그러니까 이분의 미래통합당 특위 합류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무리긴 무리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1세대 프로파일러로 굉장히 알려져 있죠. 언론에도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범죄 심리 분석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해도 뭐 부족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BBC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뽑히기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거기에 이름을 올렸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 이수정 교수가 나서서 이런 이 피해 입은 여성들을 위해서 나서준다라는 것 자체에 이제 의미 부여를 좀 해야지 뭐 어느 당에서 일을 한다 마치 이제 곧 정치권으로 갈 것처럼 그렇게 크게 확대해서 해석할 일은 아니라는 게 이제 이수정 교수의 입장이기도 하고 통합당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수정 교수는 저쪽 진영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통합당에 합류했지 이렇게 느끼셨어요? 딱 뉴스 접하셨어요? 아니 이제 뭐 이수정 교수하고 저도 같이 방송을 이제 하는데요. 이 교수가 평소에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당파적인 색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언급은 없으시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히 여성 범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어떤 사회적 주장을 환기시키시고 하는데 이번 사태에 굉장히 좀 분노를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권력에서 어떤 성폭행 피해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2차 가해가 지금 뭐 공공연하게 일어났고 특히 또 뭐 현직 검사라든지 또 뭐 방송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그냥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여당의 입장에서 지금 가해자를 뭐 피해 호소인이라는 아주 희한한 단어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 부분, 즉 본인도 그 주장을 했지만 그동안 어떤 우리 사회가 여성의 인권 또 성폭행에 대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권력이나 이런 여당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거는 좀 상식적이지 않다. 분명히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에 대해 좀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켜야 된다. 지금 현재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 관련한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어떤 면에서 보면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수정 교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 여성범죄에 대해서 옹호했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정당, 이걸 주장하는 정당의 어떤 힘을 빌려서라도 이 부분을 한번 제기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사람들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 또는 고소인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전말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그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친문 일부 지지자 또는 박원순 전 시장 지지자들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그것이 전체 국민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괴리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또는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통합당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어쩌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도 아마 그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 그것을 이제 친문 지지자들 그리고 뭐 여권 일부 인사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진상 조사를 하려면 피해 호소인이라고 말하는 쪽과는 손잡고 조사를 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통합당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이런 이수정 교수가 생각하는 부분과 친문 지지자들의 괴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 많은 국민들은 야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용어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진상조사가 더 우선 아니냐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의혹은 정말 진상이 좀 빨리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문제까지 우리 사회의 보편과 상식이라는 선에서 여권 지도부가 조금씩 떨어져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서지영 검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지영 검사한테 당신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자꾸 입장을 밝히라고 강요하는 일이 있었죠. 요정 기자, 얼마 전에 서지영 검사 이에 대해서 심경을 SNS에 올린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지영 검사에게 입장을 좀 요구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사람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법무부에서 양성평등 정책 자문관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입장을 내주기를 기대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 당시에 서 검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SNS를 하지 않다가 오랜만에 글을 올리면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누구 편인지를 들라, 또 입을 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에 응할 의사도 의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슈퍼히어로도 투사도 아니라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입장을 두고 진영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또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시 한번 단호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서 검사는 SNS에 미투가 모든 성폭력 사건에 무조건 의견을 내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뭐 일각의 이제 서지영 검사의 내로남불 비판을 받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링크를 걸면서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든 트집 잡고 정치적으로 몰아가거나 혹은 공무원법을 위반시킬 의도 아니겠느냐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런 악의적 기사에는 정당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사안, 어떠한 일이 터지든 간에 그것을 정치적인 잣대로 재단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 욕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